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즈 강좌입니다. 네, 데이터 통신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쿼드 비트를 사용하는 모뎀의 1800보의 변조 속도를 데이터 신호 속도 단위인 bps로 표현하면 그랬습니다. 자, bps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와 보 관계가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1비트 보가 있죠. 1비트 보를 뭐라고 그러나요? 모노비트다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2비트 보는 뭐라 그러죠? 디비트다라고 하고 3비트 보는 이제 트리비트다. 4비트 B는 우리가 쿼드비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를 보면 이제 4비트보다라는 거는 뭐죠? 디지털 신호 이렇게 4개, 디지털 신호 4개, 즉 4비트가 되는 거죠. 이 4비트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이제 하나씩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보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BPS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개의 BPS가 1개의 보호 신호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800 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나당 4개씩 풀어 헤쳐지니까 1800 곱하기 4가 되겠죠. BPS가. 네,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00 BPS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짝수 페리티를 갖는 7비트 데이터가 수신되었는데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전송 중 발생한 오류를 찾아서 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해밍 코드는 이제 이 자리가 해밍 코드 자리는 뭐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페리티 1자리, 2,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 8 여기가 페리티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검토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냐면 00, 11, 111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온 거죠. 페리티 1은 13579를 이제 쭉 검사하는 거죠. 자, 1번 자리에 0이 들어왔고 3번 자리에 1이 들어왔고 5번 자리에 1이 들어왔고 7번 자리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돼서 짝수 페리티 방식이니까 틀렸죠. 틀렸을 때는 이렇게 1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틀렸으면 짝대기를 이렇게 짝 긋죠. 페리티 2번은 어디 검사하냐면 2, 3 검사하고 6, 7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2, 3은 이제 2, 3, 0 들어왔고 1 들어왔고 1 들어왔고 1 들어왔어요. 얘도 짝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P3 방식은 이제 어디를 검사하는 거? P3는 4, 5, 6, 7, 4, 5, 6, 7을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4가 1, 5가 1, 6이 1, 7이 1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그래서 쓰는 순서는 P3, P2, P1 순서대로 적습니다. 0, 1, 1 얘는 지금 이진수가 되고 10진수로 하면 얼마죠? 3이죠. 그래서 3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이 아니면 뭐요? 0이죠. 0, 0, 0, 1, 1, 1, 1이 올바른 답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화소당 24비트 컬러를 사용하고 해상도가 352바이 240 화소인 TV 영상 프레임을 초당 30개 전송할 때 필요한 대역 폭으로 맞는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해상도다라는 것은 뭐죠? 이 하나의 화면이 352바이 352바이 240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많은 점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 하나가 24비트다라는 거고 이게 몇 개가 간다? 30개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352 곱하기 240인데 하나가 24비트고 이게 지금 이제 한 화면이 되는 거죠. 이게 30개가 간다. 곱하기 이제 30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60825-600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트, bps. 근데 얘가 1, 2, 3, 4가 보니까 다 메가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중에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가 있죠. 네, 그래서 세 자리 끊으면 킬로, 또 세 자리 끊으면 메가 해서 60메가 bps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우리가 FDM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이 간격을 우리는 가드밴드다 라고 하죠. 네. 자, 1번에 보면 동기식과 비동기식 다중화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다중화하고자 하는 각 채널의 신호는 각기 다른 반송 주파수로 변조가 된다. 세 번째, 부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밴드가 있는 거죠. 네, 4번에 전송 매체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전송하고자 하는 각 터미널의 신호 대역보다 넓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네. 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동기식이다, 비동기식이다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시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나누어집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MAC 부계층에서 반송파 감지를 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2번에 있는 패스트 이더넷, 3번에 있는 이더넷, 4번에 있는 IEEE가 있는데요. 2번과 3번에 있는 것은 CSM의 CD 방식이 되고요. 4번에 있는 것은 이제 CSMA, CA 방식입니다. 매체 접근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반송파 감지를 합니다. 네. 두 개는 이제 반송파에 대한 감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제 통신 시스템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신호 성분으로 변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대역 폭을 갖는 한 개의 선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각 채널은 자신만의 대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을 하는 거고 모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뎀이 필요 없다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바로 주파수 분할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라고 하죠. FDM이다 라고 합니다. 첫 글자인 F가 바로 주파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많은 프로토콜이 있는데 지금 ARP가 있고요. 또 UDP가 있고 MIME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DHCP라는 게 있군요. ARP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네, IP 주소를 무슨 주소로?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 자, UDP는 어디서 나왔어요? TCP IP 할 때 이제 UDP 계층에 대해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군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반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MIME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메일에서 나왔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기 위한 규약이다. DHCP, D가 다이나믹이잖아요. 동적인 주소를 할당을 할 때 쓰는 거죠.
자, 8번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OSI 7 계층이 있죠. 최하위 계층부터 물, 대, 내, 전세, 표, 이라는 이제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 링크 계층,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랜을 구축을 했고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되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려다 보니까 오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흐름에 대한 제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연결 제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경로 설정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IGP가 있고, EGP가 있습니다. IGP는 다시 RIP와 OSPF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RIP는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방법이 되는 거고, OSPF는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IP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30초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OSPF는 이제 굉장히 많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라우팅 정보에 변화가 생길 때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EGP는 게이트 간의 라우팅에 사용되는 이제 프로토콜이 되고 있고요. 또 BGP도 있죠. EGP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럼 1번에 보면 OSPF는 자신의 경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LSA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혹은 라우터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전송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2번에 보면 라우터 간에 변경된 최소한의 부분만을 교환하기 때문에 망의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라고 그랬고, 3번에 보면 도메인 내에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RIP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 수가 호흡이 16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OSPF는 경로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베스천 호스트에 대한 장점을 잘못 말한 것은입니다. 자, 방화벽의 구축 형태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천,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천 호스트가 얘보다는 더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성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울 때 이 성문이 뚫리면 어때요?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베스천 호스트는 이제 성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에 보면 스크리닝 라우터다 안정성이 더 높아요. 데이터에 대한 공격에 확실한 방어책이에요. 로그 정보 생성 관리가 용이해요. 베스천 호스트 손상 시에 내부 네트워크의 일부만 위험에 노출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뻥 뚫려버립니다. 전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방화벽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방화벽을 사용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 강화가 되고 시스템 접근을 제어할 수가 있고 원하는 호스트마다 설치할 수 있어서 적용이 간편하다라는 거고 접근 기록을 남길 수 없도록 접근 기록을 남겨야죠. 그래야지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로그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12번입니다. 이더넷 프로토콜과 관련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 있죠. 거기에 CSMA 방식, CSMA CD 방식, 다음에 CSMA CA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토큰 링 방식, 토큰 버스 방식,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규격에 있어서 이더넷이 있고 또 FDDI가 있고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CDMA CD 방식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없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브로드밴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브로드밴드다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서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모뎀이 필요하고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토큰 버스 방식의 매체 접근이 이루어지고 다중 신호를 여러 개의 케이블로 분할해서 전송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하나의 전송 매체, 하나죠. 하나의 전송 매체에다가 여러 가지 신호를 다중 신호를 실어서 내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양한 장치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PAN을 위한 통신 규격으로서 IEEE 15.1에 채택된 통신 방식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것은 이제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블루투스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이어폰이다, 핸드폰이다 이런 휴대기기를 이제 서로 연결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고 주로 10m 내외에서 처리한 방식이고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블루투스 공격 방법은 물어봤죠. 블루투스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장비의 임의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블루투스 장치끼리는 서로 인증 없이 정보를 간편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개발된 OPP 기능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블루투스 장치로부터 주소록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요청해 가지고 이걸 열람하거나 취약한 장치의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블루프린팅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블루투스 공격 장치의 검색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루스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블루투스의 허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비의 임의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바로 이제 블루스나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버그다라고 있습니다.
취약한 연결 관리를 악용한 공격 기법입니다. 한번 연결하고 나면은 이후에는 다시 연결해 주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적어져 있는 블루스나프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센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다수 서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증가, 고속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요구가 등장한 거고, 자, 동측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연결 거리를 수백 미터 이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이 센이다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서 모든 사용자가 공유할 수가 있고 백업, 복원, 연구, 보관,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또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에 보면 저장 장치를 공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배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효과적인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SSL, HTTPS, SMIME,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보안에 관련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닌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TCSEC다라는 것은 보안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TCP/IP 모델의 이제 인터넷 계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I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네, 경로 선택과 독주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최신형의 비연결형 패킷 전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드-투-엔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종단 간 통신이다라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19번 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의 TCP는 뭐죠? 비신뢰성이다 라고 그랬죠. 비신뢰성, 비연결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신뢰성이 부족한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IP 프로토콜은 직접 전송, 간접 전송으로 나뉜다. 직접 전송은 패켓의 최종 목적지가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라우터에 도달할 때까지를 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직접 전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간접 전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전송은 뭐냐? 현재 네트워크 상의 최종 목적지가 존재하고 해당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전송을 한다. 그게 직접 전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은 어때요? 어떤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링크 계층,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 그다음에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응용 계층이 있고 전송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없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